그러니까 나만 그 사람의 모양에 막 나를 막 뽀개가지고 막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별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별이 고민될 때 지침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은 변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업에서, 이 상담업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일하고 있겠죠. 안 그러면 이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할 때 이분은 헤어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안전이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내면에 쫙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아주 확실한 이별하는 게 나은 경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폭력, 학대, 바람, 중독 이런 거는 다 극한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헤어지셔야 한다. 물론 이제 결혼한 경우에는 얘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결혼이라는 상황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사람이랑 살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혼은 이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고 경제 공동체가 또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있다면 얘기가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잡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결혼은 논외로 하고 연애할 때를 한정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셔라. 첫 번째로는 가장 깔끔한 기준인데요.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일단 사랑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 막 파란만장해요. 다이내믹해요. 어떤 영화에 제가 주인공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막 업앤다운이 심하면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고민을 해보셔라. 이게 사랑이 맞나? 사랑을 하면서 나한테 중요한 관계 욕구, 사랑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해도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랑 모양이 안 맞는 사람이요. 첫 번째랑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랑 모양이 맞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효리 님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절대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나는 모양이 동그라미인데 이 사람은 세모예요. 이거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중요한 욕구가 뭔지 이해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내가 누군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완전 짝사랑하는 느낌이죠. 이럴 때 되게 연애를 하면서 비참해요. 비참하고 막 쭈구리 되고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 사람의 모양에 막 나를 막 뽀개가지고 막 맞추고 있는 거죠. 서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율하고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요. 행동 통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통제 행동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 행동 통제가 뭐냐면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상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친구와의 만남을 통제하고 옷이나 다양한 행동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한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옷차림이 뭐냐? 그거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 그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다리를 내보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통제들이 일어나고 그 친구 너무 질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면 그 친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나냐 그 친구냐 선택해. 나냐 엄마냐 선택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간섭하고 고립시키는 거죠. 자신이 연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파트너의 주체성, 결정권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행동이고 파트너를 자신의 소유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봅니다. 파트너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립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존중되지 못한 관계를 오래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손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제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제가 더 강화된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이거는 아니다. 변화해줬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조율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헤어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언행일치가 너무나 안 되는 사람이요.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말은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상대방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녀예요. 아니면 오래 만난 애인이 있어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이제 극단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말이랑 행동이 너무 모순되는 일이 잦으면 상대방이, 나의 파트너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우리가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막 합리화를 많이 하셔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있을 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전문가의 시각으로 멀리서 그거를 들여다보면 뭐가 안 맞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실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어서 뿌옇게 어떤 판타지,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이상화해가지고 희망을 갖고 막 그걸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아닐 거야. 그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구렁텅이 속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애하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색이 점점 선명해지는, 나의 빛깔이 점점 반짝여지는 그런 존중받는 관계를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연애가 매번 왜 이렇게 힘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을 눌러서 영상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